뺑소니 누명을 쓰고 갇힌 내 아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갯바위 틈에서 상처투성이 하얀 강아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쾅 찍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한 집당 20%씩 빼먹어도 어차피 주민들은 모르니까. 정리는 내가 하지. 사람은 거짓말해도 물 때는 거짓말을 못해요? 상자 숨긴 시간 썰물이었죠? 엄마 나 믿어줘서 고마워요. 한 마리 강아지가 밝혀낸 진실 앞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백구는 어떻게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석파리 갯바위에서 거센 파도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쿵, 쿵, 쿵. 바위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마치 누군가 가슴을 치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이맘때면 이곳에 나와 바다를 봅니다. 시장 준비하기 전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썰물이 한창 빠져나간 바위 틈새에서 뭔가 하얀 게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엔 비닐봉지인 줄 알았어요. 요즘 바다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떠내려오는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살아 숨쉬는 거예요. 강아지였어요. 그것도 아직 어린 녀석이. 하얀 털에 갈색 점이 몇 개 박힌 그냥 봐도 예쁜 아이였는데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젖어서 벌벌 떨고 있었고 목 주위로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천 조각으로 묶었다가 푼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어요. 누군가 이 아이를 끈으로 묶어뒀던 거죠. 얼마나 오래, 얼마나 꽉 조여뒀으면 털이 다 빠져서 빨간 살이 드러날 정도였을까요? 더 끔찍한 건 오른쪽 앞발이었어요. 바위에 긁혔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다쳤는지 상처가 나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 작은 발로 얼마나 힘겹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서 순간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아이고, 너 어디서 왔니? 제가 다가가니까 녀석이 더 웅크렸어요. 사람이 무서운 모양이었죠. 그럴 만도 해요. 목에 난 자국만 봐도 사람 손에 얼마나 고생했을지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무서워하면서도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바닷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왔어요. 이런 새벽에 이 험한 바위에 혼자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썰물이지만 파도가 높아서 조금만 더 올라와도 휩쓸려 갈 수 있거든요. 어서 와, 얘야. 무서워하지 마. 저는 주머니에서 낚싯줄을 꺼냈어요. 원래 낚시 올 때 가져오던 건데 그걸로 조심스럽게 녀석 주변 바위 틈을 벌려봤어요. 다행히 끼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떨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손을 내밀자 녀석이 잠깐 주춤했지만 이내 힘없이 제 품으로 와안겼어요. 정말 가벼웠어요. 뼈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굶었는지 갈비뼈가 손에 다 만져졌거든요. 젖은 털에서 나는 바다 냄새와 함께 뭔가 철 냄새 같은 게 났어요. 아마 상처에서 나는 냄새였겠죠. 괜찮아, 괜찮아. 이제 따뜻한 데로 가자. 녀석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이 아이를 빨리 따뜻한 곳에서 치료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 들어서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 집 문틈에 하얀 종이가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압류예고 통지서였어요. 은행에서 온 거죠. 재개발 보상금이 늦어지면서 대출 연체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미 몇 번 연장해달라고 사정했는데 이제 정말 한계인가 봐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전화가 울렸어요. 새벽 5시 반에 전화라니 좋은 소식일 리 없죠. 여보세요? 윤명자 씨죠? 제 일저축은행입니다. 연체료 포함해서 이번 주 안에. 또 독촉 전화였어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와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안방에서 시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엔 거동도 불편해지셔서 간병비까지.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보다 너는 어디 갔다 와? 바다 좀 보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품에 안고 있는 강아지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사람도 못 챙기는데 개까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 저희 형편에 강아지 한 마리 더 키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 도훈이는 뺑소니 사고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있고 변호사비만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재개발 보상금은 서류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 사이에 대출 이자는 복리로 쌓여가고 이 모든 게 한 달 사이에 몰아닥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살만했거든요. 시장에서 장사는 예전만 못해도 먹고 살기엔 충분했고 도훈이도 배달일 열심히 하면서 용돈도 가져다 주고. 그런데 지금은요? 아들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갇혀 있고 집은 압류 위기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정말 하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든 게 한꺼번에일까요? 강아지가 제 품에서 작게 끙끙거렸어요. 아픈 모양이에요. 제가 녀석을 내려다보니까 그 맑은 눈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운 듯한 눈빛이에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저처럼 누군가한테 버림받았구나. 목에 난 자국을 보니까 사람이 키우다가 버린 게 분명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이렇게 제게 왔네요. 너도 갈 곳이 없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녀석이 작게 꼬리를 한번 흔들어줬어요.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서 녀석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빨간 약도 발라주고 목 주변 상처는 연고로 발라줬어요. 다행히 상처가 곪지는 않았어요. 며칠 정도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녀석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또 아팠어요.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렇게 허겁지겁 마실까요?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조금 데워서 줬더니 그것도 순식간에 다 마셔버려요. 천천히 마셔, 배탈 날라.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순간이 와요.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왜 남의 고생까지 떠안으려 하나 싶다가도 이 작은 생명 하나를 그냥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아이가 제게 온 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르고요. 저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줄 수 있고 이 아이는 저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이름이 뭐가 좋을까? 하얀 털을 보니까 백구가 딱이에요. 흔한 이름이지만 이 아이한텐 잘 어울려요. 백구야, 넌 이제 우리 집 식구다. 힘들어도 함께 견뎌보자. 백구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차가운 코끝이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백구를 데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 4시 반, 언제나처럼 1월 시장으로 향했는데 이번엔 백구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집에 두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문 앞에서 끙끙거리더라고요. 아직 상처도 다 낫지 않았는데 말이죠. 백구야, 너는 집에서 쉬고 있어. 그런데 이 녀석, 제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눈빛이 하도 애처로워서 결국 다시 돌아가서 데려왔어요. 어차피 시장 포장마차 밑에 둘 자리는 있으니까요. 1월 시장은 벌써 30년째 제 삶의 터전이에요. 시어머니 따라서 처음 장사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국을 끓여왔어요. 콩나물국, 북어국, 된장찌개. 뭐 별건 아니지만 이게 제 전부예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큰 솥에 물을 붓는 순간부터가 진짜 제 시간이에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콩나물 넣고 파 넣고 마지막에 고춧가루 한 숟가락. 이 과정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국물은 시간을 배신 안 해.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끓을 시간은 끓어야 하고 아무리 오래 끓여도 재료가 나쁘면 맛없어져요. 사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급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저절로 풀리고. 그런데 요즘은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아침 6시가 되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게 예전과 달라요. 아주머니, 아들 일은 어떻게 됐어요?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셔요. 이분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직 변호사 선생님이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에이, 도훈이가 그럴 리 없는데. 누가 봐도 그 애는 그런 애 아니잖아요. 고마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억울하다고 해서 누명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 착하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천막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누가 오나 싶어서 저도 고개를 돌려봤더니 오명달 통장님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서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명자야, 아침부터 수고한다. 통장님,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시청 가야 해. 재개발 관련해서 서류 접수하러. 그런데 말이지. 오명달 통장님은 제 포장마차 앞에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듣지 않을까 신경 쓰는 모양이에요. 따로 얘기할 시간 있나? 지금 장사 중인데요. 아, 그냥 여기서 하자. 별거 아니야. 통장님이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명자야, 너희 집 재개발 보상 문제 복잡하게 갈 것 없다. 서류만 맞추면 돼. 무슨 서류요? 이미 합의서에 도장 찍은 집들이 있거든. 거기 끼워서 같이 처리하면 훨씬 빨라. 보상금도 더 받고. 순간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재개발 관련해서는 주민 설명회 한번 제대로 열린 적도 없는데 벌써 합의서에 도장 찍은 집이 있다고요? 통장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언제 그런 합의서가? 아, 그건 먼저 알아본 집들이 따로 한 거야. 어차피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명자야, 도장만 찍으면 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그때 백구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평소에 얌전하던 녀석이 왜 그러나 싶어서 내려다봤더니 오명달 통장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걔가 사람을 그렇게 째려볼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리한 눈빛이었어요. 야, 이게 왜 이래? 통장님이 조금 뒤로 물러섰어요. 미안해요. 아직 낯을 가려서. 그럼 빨리 치워. 손님들 놀라겠어. 저는 백구를 안아서 천막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녀석이 계속 통장님 쪽을 보면서 경계하더라고요. 걔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명자야, 어떻게 할 거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 늦으면 다음 차수로 밀려. 통장님, 계약서 원본 한번 보여주세요. 제대로 읽어보고 결정할게요. 원본? 그건 지금 시청에 있어. 복사본도 있긴 한데. 그럼 복사본이라도 가져다 주세요. 공증 받은 거로요. 순간 통장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나를 믿으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워낙 큰 돈이라서.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요. 에이, 명자야. 세상이 그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나? 그냥 믿고 따라오면 돼.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섬뜩했어요. 세상이 정교하지 않다고? 그럼 대충대충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집 한 채 값이 걸린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통장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가려다가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명자야. 도훈이 일 너무 걱정하지 마. 세상 일이란 게 다 복잡해 보여도 정리할 사람이 정리하면 단순해져. 무슨 뜻이에요?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통장님이 가고 나니까 백구가 천막 밖으로 나가더니 통장님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반대편 골목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구야, 어디가? 따라가 봤더니 시장 끝쪽 부두로 이어지는 골목이었어요. 거기 낡은 창고 하나가 있는데 백구가 그 앞에서 멈춰 서더니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 냄새를 맡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무슨 냄새야? 그때 창고 안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쾅 하고 났어요. 누가 있는 건가 싶어서 가까이 가려는데 백구가 갑자기 제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그 자리에서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왜 그래? 창고 문이 조금 열렸어요. 그 틈으로 누군가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묘하게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어요. 마치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백구가 계속 그 창고를 보면서 으르렁거렸어요. 평소에 얌전한 녀석이 이상하게 예민해졌어요. 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환경이 낯선 건가요? 포장마차로 돌아와서 국물을 저어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명달 통장님의 말, 백구의 반응, 그 창고에서 들린 소리.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 콩나물국 하나요. 단골 손님이 와서 주문하시는데 평소와 다르게 말을 조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 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아, 그런데 말인데. 빨간 스쿠터 탄 사람, 그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이 또 있대요. 누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냥 소문이에요. 참 무서운 게 소문이에요. 진실보다 빨리 퍼지고 거짓말보다 오래 살아남아요. 도훈이가 빨간 스쿠터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것도 소문에서 시작됐거든요. 목격자가 있다더니 스쿠터 번호판을 봤다더니.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CCTV는 각도가 안 좋아서 번호판이 안 보이고 목격자 진술도 애매하고. 그런데도 도훈이는 구속되어 있어요. 국물이 끓어오르니까 거품을 걷어냈어요. 이 거품처럼 진실 위에 떠오르는 거짓들도 걷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물은 거짓말을 안 해. 중얼거리는 제 소리를 들었는지 백구가 제 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꼬리를 흔들어 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라는 듯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아이가 온 뒤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전에는 못 들었던 소리들이 들려요. 혹시 이 아이가 제게 뭔가 알려주려는 건 아닐까요?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다 쪽에서 바람도 불어오고 오늘은 왠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날 저녁 9시쯤이었어요. 하루 장사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저녁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김 변호사라고 떴는데 이 시간에 전화라니 벌써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아, 윤명자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김 변호사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훈 씨 사건 관련해서.
목격자 진술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번엔 좀 구체적이에요. 목격자가 또 지금까지도 애매한 진술들만 있었는데 이제 와서 구체적인 목격자라니 어떤 내용인가요? 사고 당일 밤 11시경에 시장 뒷골목에서 빨간 스쿠터를 본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쿠터 뒤쪽에 붙어 있던 스티커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스티커요? 네. DH-247이라는 숫자가 적힌 스티커래요. 도훈 씨 스쿠터에도 비슷한 스티커가 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훈이 스쿠터에는 DH-24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배달업체에서 나눠준 식별용 스티커예요.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불리해졌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도훈이가 더 오래 갇혀있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벗어날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무슨. 도훈이 일 더 나빠진 거지? 역시 어머니는 다 아시더라고요.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고. 목격자가 하나 더 생겼대요.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벽에 걸린 도훈이 사진을 바라보셨어요. 사람 이름 몰라. 느그맘 고쳐먹으면 다 살아나지. 어머니의 말씀이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마음만 고쳐먹으면 진짜로 다 해결될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는데 계속 잠이 안 왔어요. 도훈이 생각, 변호사 말씀, 재개발 문제. 머릿속이 복잡해서 눈을 감아도 잠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침대 옆에 와서 앞발로 이불을 긁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왜 그래? 자야지. 그런데 녀석이 계속 문 쪽을 보면서 끙끙거려요. 뭔가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 싶어서 귀 기울여 봤지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백구가 문 앞으로 가서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쿡쿡, 쿡쿡.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야, 밤에 어디 나가게? 그런데 이 녀석 포기를 안 해요. 계속 문을 긁고 저를 돌아보고 또 문을 긁고. 이러면 시어머니 잠 깨실 것 같아서 결국 목줄을 채우고 나갔어요. 조금만 다녀오자. 응? 밖에 나서니까 백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디론가 확실하게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깜깜한 골목길을 따라가니까 부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밤에 부두까지 가다니. 좀 무섭기도 했지만 백구가 워낙 확신에 차 보여서 따라갔어요. 부두 끝 방파제 근처에 다다르니까 백구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바닥을 킁킁거리더니 앞발로 뭔가를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뭘 찾는 거야? 손전등을 켜고 보니까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사이드미러 조각이에요. 그것도 빨간 페인트가 묻어있는. 이게 뭐지? 백구가 조금 더 멀리 가서 또 뭔가를 물어왔어요. 끊어진 고무줄이었어요. 파란색 고무줄인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아, 나미루예요. 시장에서 배달이라는 나미루가 늘 손목에 차고 다니는 파란 고무줄이랑 똑같아요. 저는 그걸 몇 번 봤거든요. 특이한 색깔이라 기억에 남았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빨간 페인트가 묻은 사이드미러, 조각, 나미루의 고무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도훈이는 파란색 고무줄 같은 거 차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 당일에 도훈이는 분명히 집에 있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럼 진짜로 빨간 스쿠터를 탄 사람은? 백구야, 너 이걸 어떻게 알았어? 녀석이 제 손을 핥아줬어요. 마치 이제 알겠지? 하는 것처럼.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이 밤에 부두에 누가 올 이유가 있을까요? 급하게 손전등을 끄고 백구를 품에 안았어요. 명자 씨, 이런 밤에 뭐 하세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허만수 씨가 서 있었어요. 낮에 오명달 통장과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죠? 아, 그냥 강아지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허허, 그래도 이런 밤에 위험하지 않나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허만수 씨가 제 손에 들린 깨진 사이드미러 조각을 힐끔 봤어요. 그 순간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아, 그런 건 위험하니까 그냥 버리세요. 손 다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에서 거울 조각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바다 쪽으로 던져버렸어요. 이런 밤에는 빨리 집에 가세요.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허만수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친절한 척하지만 뭔가 경고하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오명달 통장과 낯선 남자 한 명이 서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급하게 대화를 멈췄어요. 명자야, 이런 밤에 어디 갔다 와? 아, 강아지 때문에. 그래도 밤에는 조심해야지.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가요? 집에 들어와서 백구를 보니까 녀석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이제 알겠지? 하는 눈빛이에요. 그래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도훈이를 누명 씌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재개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고요. 다음 날 아침 허만수 씨가 일찍부터 포장마차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서류까지 들고서요. 명자 씨, 어제 통장님한테 들었는데 재개발 합의서 관련해서 고민이 많다면서요? 네, 그런데 계약서 가져왔어요. 여기 도장만 쾅 찍으시면 됩니다. 허만수 씨가 서류를 내밀었는데 뭔가 급해 보였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백구가 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밤부터 계속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그러네요. 계약서 원본 내일 다시 보여주세요. 공증 찍어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허만수 씨의 미소가 한 뼘 접혔어요. 명자 씨, 세상 일이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아니에요. 신중하게 하고 싶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허만수 씨 발 앞에 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이 작은 강아지가 어른 남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기특했어요. 허만수 씨가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너무 늦지 마세요.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어요. 마치 빨리 도장 찍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처럼.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뭔가 큰 거짓말 속에 휘말려 있다는 걸. 그리고 백구가 그 진실의 실마리를 제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걸. 아들의 누명이 거짓이면 깨진 거울처럼 언젠간 티나겠죠. 허만수 씨가 떠나고 나니까 백구가 계속 불안해했어요. 포장마차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도 조금만 발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하더라고요. 어젯밤 일이 녀석에게도 충격이었나 봐요. 점심 장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손님이 뜸해지면서 한적해지니까 백구가 또 그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천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백구야, 또 어디 가려고? 그런데 이번에는 낮이잖아요.
어젯밤처럼 몰래 따라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았어요. 장사 정리를 서둘러서 백구와 함께 나섰어요. 역시나 부두 쪽으로 가더라고요. 어젯밤과 똑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낮에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밤에는 무섭고 을씨년스러웠는데 낮에는 그냥 평범한 어촌 부두예요. 백구가 어젯밤 거울 조각을 찾았던 방파제 근처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멀리 바위가 더 험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거기 위험해. 안 돼. 그런데 백구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앞발로 바위를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상처 입은 앞발로 말이에요. 아픈 것도 있고 필사적으로 뭔가를 파내려고 해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상한 게 지금 썰물 시간이거든요. 평소에는 물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바위 틈이 드러나 있어요. 그 틈 사이로 백구가 자꾸 앞발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내가 해줄게. 제가 바위 틈에 손을 넣어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는데 좀 더 깊숙이 넣으니까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닿았어요.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빼내니까 방수 비닐로 꽁꽁 쌓인 플라스틱 상자였어요. 그것도 제법 큰 게요. 누가 일부러 여기 숨겨놓은 것 같아요. 백구가 꼬리를 흔들면서 제 주위를 뱅뱅 돌았어요. 바로 그거야.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걸 여기서 열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워낙 눈에 띄는 곳이고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상자를 품에 안고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포장마차 뒤쪽에 작은 창고가 있어요. 거기서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고 상자를 열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손으로 쓴 장부였어요. 1월 어미념 연계 지출 내역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는데 펼쳐보니까 온갖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허, 오 이런 식으로 이니셜이 적혀 있는 거예요. 허? 혹시 허만수? 오는 오명달 통장? 두 번째는 작은 메모리 카드였어요. 몰래 카메라에서 쓰는 것 같은 작은 메모리 카드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는 작은 열쇠 하나. 만복이라는 이름이 조그맣게 새겨져 있어요. 만복. 누구지?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백구가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어요. 녀석도 긴장한 모양이에요. 장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금액들이 엄청나요.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정말 어미nhập 돈일까요? 그리고 이허, 오 이니셜들. 분명히 허만수와 오명달 통장일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에요.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빛이 확 들어왔어요.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낮인데도 말이에요. 그건 위험한 물건이야. 굵은 목소리였어요. 문 밖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안 보여요. 누구세요? 장철수. 부두 창고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 상자 어디서 났어? 장철수.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말투가 거칠어요. 무섭진 않지만 뭔가 긴장감이 있어요. 그냥 주워온 거예요. 어디서? 바다에서. 거짓말. 썰물 시간 맞춰서 석파리 안반 틈에서 가져온 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요? 백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수상한 사람들에게만 그러네요. 그거 가져가면 위험해. 당신만 다쳐. 장철수가 한 걸음 들어왔어요.
상자를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게 뭔데요? 몰라도 돼. 그냥 내놔.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상자를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고. 이 안에 도훈이를 구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싫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일어났어요. 아줌마, 그거 정말 위험한 거야. 잘못 건드리면. 그때 백구가 갑자기 장철수한테 달려들었어요. 물어 뜯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다리 사이로 파고들면서 장철수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게 왜 이래? 그 틈에 저는 상자를 안고 창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시장 천막들 사이로 달려가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천막 뒤에 숨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장철수가 창고 앞에서 뭔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져갔어. 아줌마가. 응, 알겠어. 조심스럽게 하자고.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허만수? 오명달 통장? 한참 뒤에 장철수가 사라지고 나서야 천막에서 나왔어요. 백구도 제 뒤를 따라왔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장철수는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자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한패인 건가요? 허만수, 오명달 통장, 그리고 장철수까지. 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 비밀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상자를 이불 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백구에게 말했어요. 백구야, 우리 큰일 하나 냈네. 백구가 제 손을 핥아줬어요. 괜찮아. 함께 하자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이 메모리 카드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혹시 도훈이 사건과 관련된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만복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열쇠는 뭘 여는 열쇠일까요? 무엇보다 왜 이런 중요한 물건이 바다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누가 숨긴 걸까요? 백구가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진실을 찾아보자.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도훈이의 누명을 벗겨줄 진짜 증거를 찾는 일이 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더 위험해질 것 같아요. 장철수의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저를 계속 지켜볼 것 같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백구가 이렇게까지 애써서 찾아준 단서를. 이 아이가 없었다면 영영 물속에 잠겨 있었을 비밀들을 말이에요. 멀리서 바닷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조심해,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 하고 말이에요. 상자를 숨기고 난 뒤로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조금만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백구도 저와 비슷한 모양인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메모리 카드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도훈이 사건과 관련된 게 있을까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어요.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포장마차 앞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장철수였어요. 순간 온몸에 긴장이 돌았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온 거죠? 상자를 빼앗으러 온 건가요? 콩나물국 하나 주세요. 그런데 말투가 낮과 완전히 달랐어요. 위협적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손님 같았어요. 아, 네. 떨리는 손으로 국을 끓였어요. 장철수는 말없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끔 백구를 쳐다봤어요. 신기한 건 백구가 으르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경계했는데 말이죠. 국을 내드리니까 조용히 드시더라고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마치 맛을 음미하는 것 같았어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 국물 맛이에요. 집 국물? 이상한 표현이네요. 그냥 하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말인가. 국을 다 드시고 나서 돈을 내려는데 지폐 밑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돈과 함께 밀어주시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내일도 오겠어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쪽지를 펼쳐보니까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 확인 원하면 묘도 선착장 22시. 혼자? 사진? 혹시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 사진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죠? 백구가 제 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쪽지를 킁킁 냄새 맡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갈등됐어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게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로 도움을 주려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밤에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셨지만 더 자세히 설명할 순 없었어요. 백구만 데리고 나섰어요. 묘도 선착장은 부두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평소에도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인데 밤에는 더욱 적막해요. 파도 소리만 쪼옥, 쪼옥 들리고 정확히 10시에 도착했는데 장철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작은 무언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와줘서 고마워요. 사진이 뭔가요? 이거부터 보세요. 장철수가 작은 몰래 카메라를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켜서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빨간 스쿠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탄 사람이 도훈이가 아니에요. 체격도 다르고 운전하는 자세도 달라요. 이게 뭐예요? 사고 당일 밤 영상이에요. 진짜 범인이 찍힌 거죠.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스쿠터 뒤에 붙은 헬멧에 스티커가 보였어요. NI-28이라고 적혀 있는. 도훈이 헬멧에는 DH-24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번호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쿠터 타는 사람 손목에 파란 고무줄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부두에서 주운 그 고무줄과 똑같은. 이건 어떻게... 복잡한 얘기예요. 일단 제 정체부터 밝힐게요. 장철수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혜진씨 감사실 계약 조사원이에요. 파견 근무로 여기 와 있어요. 감사실이요? 재개발 구역에서 사전 합의서 위조 의혹이 있어서 조사 중이었어요. 그런데 장부 일부가 사라졌죠. 바로 당신이 찾은 그 상자에 들어있던.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장철수가 저를 위협한 게 아니라 증거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낮에 그렇게 무섭게 하신 건 미안해요.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자 안에 든 증거들이 너무 중요해서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모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험한 수랑 오명달 통장이 맞아요. 그들이 주범이에요. 재개발 보상금 중간에서 빼돌리고 가짜 합의서 만들어서 주민들 속이고. 그런데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장철수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만복 어부가 모든 걸 기록해뒀더라고요. 이만복이요? 혹시 제가 찾은 열쇠에 적힌 그 이름? 맞아요. 이만복 씨가 백구의 원래 주인이었어요.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자기 얘기인 걸 아는 모양이에요. 이만복 씨는 어미녀 비를 도와주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돈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서류가 조작되고 그래서 몰래 기록을 남겼죠. 그럼 지금 이만복 씨는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의심스럽긴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이만복 씨가 죽은 것도 백구는 어떻게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이만복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백구를 안전한 곳에 숨겨 놓으셨나 봐요. 아마 위험을 감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 상자도 백구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백구가 단순히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라 이만복 씨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영상으로 도훈이를 도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교묘하거든요. 장철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장부와 백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합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파도 소리가 더 거세게 들렸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 두면 도훈 씨는 계속 갇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백구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마치 함께하자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물때는 거짓말을 못해요. 장철수가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만복 씨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상자 숨긴 시간도 썰물이었죠. 백구가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서 당신을 데려간 것도 맞아요. 백구가 저를 데려간 시간이 정확히 썰물 때였어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말보다 증거부터 챙깁시다. 그렇게 저와 장철수의 공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백구는 이만복 아저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진실을 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 말이에요. 장철수와 헤어진 다음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장사 중인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윤명자 씨죠? 급한 정보가 있어요. 오늘 밤 10시 부두 창고에서 험한수랑 오명달이 만난대요. 누구세요? 그냥 도움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목소리가 젊은 남자 같았는데 왜 이런 정보를 주는 걸까요? 혹시 함정일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을 것 같았어요. 장철수한테 연락했어요. 다행히 부두 창고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혼자 오지 마세요. 백구랑 함께 갈게요. 백구를? 걔가 짖으면 이 아이는 필요할 때만 소리내요. 믿어보세요. 저녁 장사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고 백구만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백구가 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아이는 언제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먼저 알고 있거든요. 밤 9시 반 부두창고 뒤편에 도착했어요. 장철수가 이미 와서 작은 녹음기랑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쪽 깡통 더미 뒤에 숨어요. 저는 창고 옆에서 녹음할게요. 깡통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녹슨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숨기엔 완벽한 장소였어요. 백구를 품에 꼭 안고 숨을 죽였어요. 정확히 10시에 험한수와 오명달 통장이 나타났어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불을 켰어요.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어요. 야, 문 좀 닫아. 험한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이 시간에 누가 와. 오명달 통장 목소리도 들렸어요. 평소 주민들 앞에서 하던 다정한 말투가 아니라 거칠고 무섭더라고요. 보상금 건 어떻게 됐어? 이번 달 말까지 1차 정산 끝내면 돼. 우리 목 빼고. 얼마나 빼는데? 한 집당 20%. 어차피 모르니까.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20%요? 집 한 채 값에서 20%면
몇 천만 원이에요. 그걸 주민들 몰래 빼먹는다고요? 위임장 대필한 거 들킬 위험은 없고? 없어. 필적 감정 같은 거 안 해. 도장만 맞으면 돼. 위임장 대필이요? 그럼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짜 서명을 해서 계약서를 만든 거예요? 백구가 제품에서 작게 몸부림쳤어요. 아마 화가 난 걸 느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빨간 스쿠터 놈은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훈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미루 말이야? 걔는 우리가 보호해줘야지. 나미루. 정말로 나미루가 범인이었어요. 왜 하필 그날 사고를 냈을까? 술 먹고 그랬겠지. 어쨌든 우리 일 도와준 애니까 끝까지 보호해야 해. 그럼 지금 잡혀있는 그 배달 애는? 한도훈? 걔는 그냥 운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운이 없다고요? 제 아들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갇혀있는데 운 없다고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였어요. 제가 기대고 있던 깡통 하나가 굴렀어요. 쿵 하고 둔한 소리가 났어요. 창고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뭐야? 지금 소리. 밖에 누가 있나? 문이 열리면서 손전등 불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누구야? 나와. 들켰어요. 어떻게 하죠? 장철수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제 품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반대편 골목으로 뛰어가면서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 저쪽이다. 허만수와 오명달이 백구 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 틈에 저는 반대편으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장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녹음됐어요? 네, 다 들렸어요. 영상도 찍었고요. 빨리 전송해요. 장철수가 핸드폰으로 파일을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렸어요. 저 멀리서 허만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개 한 마리뿐이야. 주인은 어딨어? 곧 이쪽으로 올 거예요. 빨리 전송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때 백구가 다른 골목에서 다시 짖었어요. 이번에는 더 먼 쪽에서요. 똑똑한 녀석이 계속 저들을 다른 쪽으로 유인하고 있었어요. 전송 완료. 장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안전한 곳으로 보냈어요. 혹시 우리가 잡혀도 증거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가볼게요.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멀리서 험한수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장 정리해. 누군가 우리 대화를 들었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정리는 내가 하지. 그렇게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정리할 차례라고. 도훈이의 누명을 벗기고 이 사람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백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서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숨이 거칠었지만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잘했어, 백구야. 정말 잘했어. 이 작은 강아지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이만복 아저씨가 마지막에 남겨주신 선물이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증거는 잡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격을 어떻게 막을지, 앞으로 더 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백구가 그랬듯이, 이만복 아저씨가 그랬듯이 끝까지 진실을 지켜낼 거예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상하게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이만복 아저씨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 6시, 저는 평소처럼 시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게 맞나 싶어서요. 그런데 7시쯤 되니까 부두 쪽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계속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더라고요. 뭔 일이야? 단골 손님 한 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말했어요. 아줌마, 큰일 났어요. 혜경이랑 시청 사람들이 부두에 와서 누구를 잡아간대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벌써 시작된 건가요? 1시간 뒤 장철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자 씨, 혜진 씨 감사실과 혜경이 합동으로 착수했어요. 어젯밤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정말요? 네, 지금 허만수 자택과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중이에요. 오명달 통장도 조사받고 있고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장부 필적 감정도 의뢰했어요. 위임장 대필 여부 확인하려고요. 메모리 카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오후 2시 장철수가 직접 포장마차로 찾아왔어요. 노트북을 들고 와서 영상을 다시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화면을 확대하니까 빨간 스쿠터 헬멧에 붙은 스티커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NI-28이라고 적힌 스티커였어요. 도훈이 헬멧의 DH-24와는 완전히 다른 번호였어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세요. 스쿠터가 시장 뒷골목을 지나가는 장면에서 급하게 피하려던 차량과 부딪히는 순간이 나왔어요. 그 충격으로 헬멧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거 파란 고무줄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명자 씨가 부두에서 주운 그 고무줄이에요.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하니까 스쿠터 운전자의 체격도 도훈이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 왜소하고 운전 자세도 다르고 이 모든 증거로 범인을 특정했어요. 누구요? 남이루. 동네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남이루예요. 드디어 확실해졌어요. 제가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녁 8시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TV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혜진 씨 재개발 관련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혜진 씨 감사실과 혜경이 합동으로.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우리 동네 얘기 아니야? 네, 어머니. 뉴스에서는 허만수와 오명달 통장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허만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오명달 통장은 난 몰랐다. 난 몰랐다고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또한 관련된 뺑소니, 사건의 진범도 검거되어 그 순간 남이루가 체포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젯밤 녹취에서 들었던 파란 고무줄을 차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백구가 TV 앞으로 가서 앉았어요. 마치 드디어 해냈다 하는 것처럼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변호사님이었어요. 명자님, 대박입니다. 도훈 씨 즉시 석방 명령 떨어졌어요. 정말요? 네. 진범이 검거되면서 모든 혐의가 무혐의 처리됐어요.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도훈이가 집에 올 수 있게 됐어요.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면서
도훈이가 들어왔어요. 2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도훈아.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엄마, 나 믿어줘서 고마워. 미안해, 도훈아. 엄마가 더 빨리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나와서 도훈이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생했구나, 많이. 백구도 도훈이 주위를 뱅뱅 돌면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엄마, 이 강아지는 너를 구해준 천사야. 도훈이에게 백구와 함께했던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갯바위에서 만난 순간부터 어떻게 단서를 찾았는지 이만복 아저씨 이야기까지. 다음 날 아침 장철수가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열쇠를 들고서요. 바로 상자에서 찾았던 만복이라고 새겨진 그 열쇠였어요. 이 열쇠의 주인을 찾았어요. 어디에요? 부두 끝에 오래된 무인 보관함이 있어요. 이만복 씨가 생전에 빌려놨던 곳이에요. 함께 부두로 갔어요. 도훈이와 백구도 따라왔고요. 낡은 보관함을 열어보니까 안에는 이만복 아저씨의 낡은 지갑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까 이만복 아저씨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틀리면 바다는 말해줄 거다. 아이 백구를 믿어라. 진실은 언제나 물이 빠지면 드러난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만복 아저씨가 왜 백구를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내셨는지, 왜 상자를 그곳에 숨기셨는지, 왜 백구가 정확한 시간에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는지. 백구가 제 다리에 몸을 기댔어요. 이 작은 강아지가 이만복 아저씨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준 거였어요. 이 바다는 숨기지 않는다. 우리가 외면할 뿐이야. 제가 중얼거리자 장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런 방식이 다시는 못 통하게 하는 게 우리 몫이에요. 맞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허만수와 오명달, 남이루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말이에요. 도훈이가 백구를 안아 올렸어요. 고마워, 백구야. 우리 가족 지켜줘서. 바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만복 아저씨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백구도 진짜 편안해 보였어요. 진실이 물러난 파도처럼 드러났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봄이 완전히 왔어요. 묘도 선착장에 벚꽃까지 피어서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어요. 파도도 거칠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철썩철썩 바위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만복 아저씨를 위한 작은 추모 제사를 준비했거든요. 저와 도훈이, 시어머니, 그리고 장철수까지 함께 왔어요. 백구도 당연히 함께였고요. 여기가 이만복 아저씨가 자주 오시던 곳이래요. 장철수가 말했어요. 묘도 선착장 끝자락,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간소한 제사상을 차렸어요. 이만복 아저씨가 좋아하셨다는 막걸리 한 병, 바다에서 나는 조개와 생선 몇 마리, 그리고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 이만복 아저씨,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제가 먼저 절을 올렸어요. 아저씨가 남겨주신 백구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훈이도 깊게 절을 올렸어요. 아저씨, 저 때문에 고생하신 엄마와 할머니를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시어머니도 무릎이 아픈데도 꿋꿋이 절을 하셨어요. 고마웠다, 이만복이. 느그 덕분에 우리 집안이 편해졌어.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어민 몇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명자야, 우리도 절 한번 올려도 될까? 물론이죠. 그분들도 하나씩 절을 올리면서 말했어요. 이만복이 형, 미안해. 형이 뭔 말을 하려고 할 때 귀 기울여 듣지 못해서, 형이 위험하다고 할 때 믿어주지 못해서 죄송해. 이만복 아저씨가 생전에 재개발 비리를 알리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끼어드냐고 조용히 살자고 했었대요. 그 와중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명달 통장 아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많이 우신 것 같았어요. 명자 씨, 죄송합니다. 그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남편이 뭔 일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이제 됐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그분이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변호사비, 병원비. 우리 남편 때문에 고생하신 거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발이요. 안 받으시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마음까지 생각해야 했거든요. 오명달 통장 아내가 가고 난 뒤 저희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백구가 제일 앞에 앉아서 바다를 향해 있었는데 가만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이만복 아저씨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제가 녀석을 불렀어요. 백구가 저를 돌아봤는데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냥 평안해 보였어요. 목에 차고 있던 낡은 천주를 풀어주고 새로 산 부드러운 가죽 목걸이를 채워줬어요. 갈색 가죽에 백구라고 이름까지 새겨 넣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백구가 제 손을 살짝 핥아줬어요. 차가운 코끝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도훈이가 말했어요. 백구가 없었으면 전 아직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백구가 그리고 이만복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죠. 맞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장철수가 말했어요. 명자 씨, 감사실에서 표창장 주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표창장요? 네.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아들 구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구한 거잖아요. 재개발로 피해볼 뻔한 주민들,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뻔한 사람들까지.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도훈이만 생각해서 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된 거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이제 돌아갈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무릎이 아프신데 너무 오래 서 계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은 누명 쓰고 갇혀 있고, 집은 압류 위기고, 시어머니는 아프시고, 하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백구가 나타났어요. 갯바위에서 파도 소리가 거센 그 새벽에. 처음에는 또 하나의 짐이 늘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누구를 돌볼 형편이 아닌데 강아지까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백구가 저를 돌본 거였어요.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난 늘 누구 하나 데려올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혼잣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날 데려왔지. 갯바위에서 멈춘 시간에서
백구가 제 발걸음에 맞춰서 걸으면서 가끔 제게 눈짓을 해줬어요. 사람의 일은 파도처럼 와서 부서지지만 진실은 물러나면 드러나. 이만복 아저씨 말씀이 맞았어요. 거짓말은 파도처럼 높이 치솟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리지만 진실은 물이 빠지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생각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막막해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갯바위였으면 해요. 흔들려도 끝내 버티는 자리.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꿋꿋이 서 있는 그런 자리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백구처럼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목에 난 천줄 자국처럼 우린 모두 어딘가에 상처를 안고 살아요. 하지만 그 상처가 때론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기도 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집안이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가 미리 들어오셔서 저녁 준비를 해주고 계셨어요. 백구야,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백구가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제일 따뜻한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멀리서 바닷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는 무섭지 않은 그냥 평안한 소리였어요. 바다는 늘 뭔가를 데려오고 또 가져가죠. 하지만 이번에는 가져간 것보다 데려다 준 것이 더 많았어요. 진실도 희망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